여러분 1단계 참 잘 오셨어요. 이번 시간은 히라가나부터 왕초보 핵심 문법까지를 다루는 그런 수업이 되겠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짜 발음부터 또 글자부터 시작해서 문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그저 빠른 속도로 문법 체계를 갖추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 수업 다음에는 이제 가타카나부터 7시간에 완성하는 핵심 문법 2가 또 이어질 거고, 그다음 문단기 또 뭐가 있어요? 개념 완성반이 있어요. 그건 전체적인 일본 문법의 그 전체적인 틀을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의 세 단계가 시리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라 하더라도 글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문법을 빨리 깨우치고 싶은 분들은 요 강의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강좌는 세 단계로 나눠서 수업해요. 몇 단계? 세 단계. 첫째 1단계는 1강부터 6강 강의인데 요거는 글자를 암기하기 전에 먼저 정확한 발음을 장착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눈과 입으로 봐가면서 발음을 그저 해가면서 글자를 눈으로 익히는 그런 시간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고 해서 바로 침대로 모실 수는 없잖아. 그죠? 뜸을 들여야 돼요. 정성을 다 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글자를 보면 어때요? 일본어 글자를 보게 되면 지렁이 같이 생겨가지고 잘 외워질 것 같지도 않고 미워하시면 내 품에 안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 자체를 자기가 정복하려고 하는 대상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그죠? 빨리 습득하는 비결이 아닐까요? 자,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글자를 실제 써가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기본 단어를 함께 익히고 회화도 함께 장착하는 시간이에요. 간단하지만 3단계에서는 우리가 문법을 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기초문법, 왕초보가 꼭 알아야 될 핵심 문법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그리고 또 암기까지 시켜서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7시간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이걸 다 다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1단계에서 1강, 6강에서 눈으로 익히면서 빨리 글자를 써보고 싶다는 분들은 여러분들 6, 7, 8, 9강에 가면 이런 여러분들 연습장을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니까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1단계에서는 뭐부터 시작한다고? 그렇지. 암기하기 전에 정확한 발음부터 장착한다. 정확한 발음을 장착하지 못하면 저 고급에 가서도요, 내 일본어가 일본에 가서 안 통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빛깔을 묻혀서 발음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왕초보 시절에 그냥 한국식으로 발음하면서 글자를 암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은 소통의 시대예요. 일본 여행 가기 쉬운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모든 시험을 볼 때 청해 시험이 없는 시험이 없을 정도로 이 듣고 말하는 훈련을 이제 SJPT라 해가지고 이제 스피킹을 또 테스트하는 시험이 그죠? 상당히 앞으로 각광을 받게 될 거란 말이죠. 여러모로 봐서 내가 말하거나 들을 때 정확한 발음을 장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어때요? 옛날에는 어때요? 옛날에는 짧고 굵게 산다라는 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의 로망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가 않는 걸? 90세까지 살고 100세까지 살고 그 이상도 살아요. 그렇게 이런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짧고 굵게가 아니라 뭐야? 그죠? 가늘고 길게 가야 돼. 가늘고 길게 간다는 건 일을 오랫동안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익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살다 보면 일본어를 가지고 그저 통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인생의 여러 변곡점들을 만날 수가 있죠. 그때 내가 배운 일본어가 그냥 시험 JPT, JLPT 시험 몇 점 받기 위해서 그냥 불쌍하게 그거 따고 다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세요. 여러분 우리 1단계에 와서 더군다나 이 시간 요 문법을 배운다는 건 굉장한 여러분들 나는 그죠? 좋은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 중요하죠. 그럴수록 베테랑을 만나야 돼요. 꼭 내가 베테랑 얘기는 아니지만은 진짜 잘 여러분들 골라오신 거예요. 제대로 배우셔서 앞으로 100세 시대에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일본어를 처음부터 그죠? 단추를 잘 끼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하고 관계를 맺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일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일본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죠? 여러 가지 떠올리죠? 후지산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벚꽃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벚꽃은 또 어떤 학설에 의하면
제주도 한라산이 원산지라는 말도 있어요. 꼭 일본이 국화로 정해버려서 그런 거지 일본 꽃은 아니죠. 어떤 사람 말이지 이 일본 꽃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 아름드리 이 벚꽃나무를 막 도끼로 찍어서 버린 사람도 있어. 그거 웃기는 거죠. 그냥 무지한 거지. 또 일본은 또 지진 생각나지. 지진 때문에 또 좋은 혜택은 뭐야? 전국이 온천으로 돼 있어. 원숭이들까지 그냥 오리지널 원탕에서 목욕하잖아요. 한 2만여 곳이 전국이 그죠? 온천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일본 관광 갔다 오고 나서 참 시원찮아서 실망해서라는 사람 난 별로 못 들어봤어. 온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부인네들일수록 참 물이 미끌미끌하고 유황 냄새가 나고 우리는 온천 하나 파면 막 거기다가 막 여관 호텔 모텔 져가지고 이거 온천물인지 수돗물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일본 온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너무 온천이 흔해서 진짜 이거 오리지널 그냥 그죠? 그런 좋은 오리지널 온천수란 말이죠. 근데 나는 일본 하면 잊지 못하는 게 있어. 바로 요거야. 이게 뭘까? 이게 작업파야, 작업파. 이거 지카탑이라는 작업파인데, 내가 이제 일본에 유학을 하고 또 일본어 뭐 전공이고 일본 선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일본 가서도 일본어 학교지. 여러분들 유학 가서 어학을 훈련하는 일본어 학교에 이제 강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요코하마에 있는 그 일본어 학교에 이제 갔다 근무하고서 이제 퇴근 시간에 이제 집에 이제 올라가는데 우리 집이 2층이었어. 근데 1층 아저씨가 잡초를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야. 그 인사를 하고 나서 뒤 돌아서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조금 느낌이 이상해. 딱 쳐다보니까 이걸 신고서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내가 웃음보가 팍 터지려고 하는데 꾹 참았어요. 거기서 웃어버리면 내가 실례잖아요. 그래서 방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하하하 히후 히호 1시간 웃었어. 1시간을. 왜 웃었냐면 저게 말로만 듣던 쪽발이구나 하고 계속 1시간을 웃은 거야. 근데 한참 웃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 이게 버선처럼 통짜로 돼 있을 텐데 요거는 가만히 보니까 발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기능성 신발이야. 이게 한 단계 버전 업된 신발인데 우리는 쪽발이 하면서 요 특징을 잡아서 놀렸던 거예요. 아마 이 신발을 신고서 외구들이 임진왜란때 쳐들어왔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하고 다른 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좀 이질적인 거를 미워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기능성 신발이라는 거. 어쨌든 여러분들 쪽발이 봐. 여기서 나온 거야. 쪽발이는 나는 쪽발이를 좋아합니다. 나는 이 쪽발이를 좋아해. 그런 새로운 시각으로 또 일본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일본어를 한다는 거는 일본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언어적으로만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문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익히겠다는 거예요. 좋아하거나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을 예뻐하고 사랑하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올바로 알겠다라는 각오하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좀 폭넓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레슨 1이에요. 이제 첫 시작인데 성공을 부르는 일본어 시작법이에요. 왕초보가 어떻게 하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걸까 후회하지 않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나도 그렇게 공부했어. 그 펜맨십을 사가지고 무작정 글자를 밤새워서 암기했어. 근데 이게 잘 안 해주는 거야. 글자가 영 다르잖아, 우리하고. 근데 나중에 문자를 암기했는데 내 발음이 엉터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글자만 암기하고 난 다음에 너 어떻게 할 건데? 뭐 할 건데? 일본어가 어떻게 해서 성립됐고 어떻게 써먹고 이런 방법은 전혀 안 배웠잖아. 무작정 암기만 한 데다가 발음은 한국식 발음으로. 각 언어는 그 민족 고유의 정서를 묻혀서 내보냅니다. 그 언어라고 하는 건 그 민족의 정서가 담긴 음색이 있는 거야. 우리 한국인들의 그 한에 맺힌 그런 발음 음색이 있듯이 일본어는 일본어 나름대로의 음색이 있어. 이 음색을 따라잡아야 돼. 근데 우리는 한국 발음으로 일본어를 해버리니까 금방 거칠거칠한 게 티가 난다는 얘기지. 이왕 외국어를 하기로 했다면 정확한 발음, 또 앞으로 청해 시험을 위해서도 어쨌든 정확한 발음 장착이 먼저다. 글자 암기가 먼저가 아니란 얘기야. 발음을 먼저 제대로 한 다음에 글자를 봐가면서 제대로 발음해가면서 글자를 읽어라 그런 얘기야.
그게 과학적인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말이 먼저일까, 글이 먼저일까? 빤하죠. 이 말이라고 하는 건요, 인류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50만 년, 60만 년 전부터 생겨났어요. 근데 문자가 없었어. 그러니까 옛 기록이 없는 거지. 겨우 그림 만들어진 것은 5,000년, 6,000년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한글은 뭐야? 언제 생겼어? 1446년 세종대왕께서, 그죠? 창조하셔가지고, 우리한테 혜택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446년이니까 불과 우리 한글 쓴 거는요, 6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이전에 문자는 뭐였어요? 그 이전 문자는 한자였어요. 한자. 그러니까 한 3,000년 정도는 우리 반만년 역사라고 하잖아. 3,000년 역사 중에서 3,000년은, 5,000년 역사 중에 3,000년은 문자가 아예 없었어. 그러다가 서기 0년 정도에 우리말을 한자를 빌려서 표기한 거야. 그러니까 서기 0년 정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중국에서 한자를 받아들여서 우리말을 한자로 적은 거야. 근데 한자라는 건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적절한 문자지, 우리 한글은 어때요? 막 다이내믹하잖아. 더구나 막 발음이 막 그냥 변화무쌍하잖아. 그걸 한자로 적으려니까 잘 안 맞아 들어간 거예요. 골치 아팠던 거예요. 이제 세종대왕께서 고심한 끝에, 고심의 고심을 거듭한 끝에 그저 한글을 창제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 사연이 있는 거야. 자, 어쨌든 그죠? 글이 먼저가 아니라 말이 먼저다. 그럼 우리가 언어를 이제 음성 언어, 말이야, 말. 그리고 문자 언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일본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일본은 우리보다 한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한 5, 600년 정도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600년, 서기 600년 정도의 한자를 받아들여서 요걸 가지고 조물락 만지작 하면서 휘갈겨 써가지고 히라가나, 우리가 익힐 지금 히라가나 문자를 만든 거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한자를, 정자를 못 쓰는 여인네들이 한자를 그냥 대충 써가지고, 그죠? 음으로 쓴 거야. 한자 뜻은 배제하고 음을 이용해서 일기를 쓰고 편지를 쓰고 노래 가사말을 쓰고, 그래서 히라가나가 생겨난 거예요.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야. 우리 한글은 인위적인 문자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문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인위적인 문자인데 현재의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500년 이상 앞선 이론적인 어떤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온 세계가 경탄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어는, 히라가나는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이에요. 자연 발생적.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단계, 1단계,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히라가나로 된 거예요. 한자야, 한자, 이게. 그리고 거기다가 음을 쓸 수 있는 한자가 이렇게 발달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히라가나를 익히려고 그래. 가타카나는 조금 두 가지를 동시에 외우는 거는 조금 버거우니까 그 뒤로 돌려서 2단계에서 또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 먼저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문자를 익히는 것이 순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일본 문자. 우리 일본어 보면 한자가 들어가 있어서 참 귀찮죠. 근데 역시 일본어 하려고 하잖아. 하려고 맘먹었잖아. 한자를 이뻐하세요. 자꾸 밉게 보지 마시고 이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품에 안겨. 빨리. 예. 빨리는 안 안겨, 참. 천천히 안기는 녀석들이니까. 자, 일본어의 문자는요, 사실은 4가지 문자로 일본어를 표기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한글로만 가지고도 다 쓸 수 있잖아. 한글은 약 2,500개의 음절이 있다고 그래. 그 다음에 일본어는 111개 정도의 음절이 있다고 그래. 요 받침 같은 걸 막 집어넣다 보면 우리는 75,000여 개의 발음을 표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도저히.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자를 가지고 서로 겹치는 걸 피해가는 거예요. 한자를 써가지고 똑같은 동음, 이의어. 발음은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 그러면 그냥 히라가나로 싹 써버리면 막 어떤 뜻인지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그때마다 한자를 팡팡 집어넣어줘가지고 요건 요런 뜻이하고 한자가 시각적인 정보를 날려주는 거야. 얘들은 한자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다베루라는 거, 먹다가 다베루인데 우리 한글로 정확하게 표기해서 다베루 이렇게 해서 루가 아니라 르, 이게 일본어 정확한 발음이에요. 어쨌든 먹다라는 단어가 다베루인데 히라가나로 쓰면 이렇게 써. 히라가나. 그 다음에 가타카나로 쓰면 다르죠. 글자가 달라. 발음은 똑같아. 또 한자를 섞어 쓰면 다베루, 식자를 써. 이걸 식베루라고 읽으면 안 돼. 우리는 식이지만 얘들은 다베루에다가 한자를 섞어 쓰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한반도에서 전해준 이두향찰 읽기야. 이두향찰. 얘들은 이런 읽기를 못했었는데 우리는 어때요? 고구려가 그죠? 또 멸망하고 또 신라가 멸망하고 백제가 멸망했잖아. 그러니까 유민들이 쫙 일본으로 건너가니까 우리가 한자를 이용해서 그죠? 우리말을 쓰던 이두향차를 일본에 전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런 거를 응용해서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먹다라고 할 때 옛날에 조상들은 향차는 이두향차를 이렇게 해서 먹다, 이걸 먹다, 식다가 아니라 그걸 일본 애들이 배워서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이제 여기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이걸 안 쓰는 거죠. 이런 거를 한자의 음독이 아니라 훈독이라고 그래. 순수 일본어 다베루인데 한자를 섞어서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도드라지잖아. 의미가 도드라지죠. 그래서 한자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자체도 한자가 다 이제 윤곽만 남긴 문자잖아. 히라가나. 그러다 한자를 섞어 쓰는 거지. 또 로마자로 쓰면 다베루. 그죠? 이렇게 네 가지 문자로 문장을 섞어서 작성하는 거야. 이렇게 많은 글자를 쓴다고 하는 건 뭐예요? 띄어쓰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지. 한글만 쭉 쓰면 띄어쓰기 안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 버리잖아. 근데 얘들은 한자, 히라가나, 카타카나 딱딱 써가지고 그 구별을 그죠? 지어주니까 자동으로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아주 뭐 꼭 필요한 거 일본 애들한테는 로마자는 이거 전 세계적으로 쓰니까 뭐 뺀다 하더라도 한글이 두 벌이 있는 거야. 히라가나 카타카나 발음은 똑같아. 예. 자, 한 가지 여기서 나중에 또 지적을 하겠지만 왜 히라가나하고 왜 카타카나입니까? 라고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사람 인터넷 보면 히라가라, 가타가라 이제 엉터리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는데 얘는 여기 타금이라고 해서 점이 있지. 얘는 죽어도 까라고 발음 못해. 히라가나라고 해야 돼. 근데 얘는 여기 타금이 없으니까 뒤에 올 때는 까나라고 그래. 뒤에서 공부합니다. 가타까나야. 얘는 가타까나고 얘는 히라가나야. 히라까나 하면 안 돼. 히라까나는 없어. 히라가나, 가타까나. 그 용어부터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서 설명합니다. 어쨌거나 일본어는 몇 가지 문자가 분업을 한다. 네 가지 문자가 분업을 한다. 분업을 한다 무슨 말입니까? 자, 가장 우리가 어떤 단어의 핵심이 있지. 핵심이나 기본적인 개념을 쓸 때는 한자를 써. 그것이 순수한 일본어를 할지라도. 한자를 쓰다가 어떤 어미가 나온다. 말의 어미나 조사라든지 한자를 쓰기 어려운 뭐 부사라든지 그런 거는 히라가나로도 쓰는 거야. 히라가나를 꼭 알아야겠지만 한자를 서서히 우리가 익혀야 하는 이유야. 방법이 중요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가타카나라고 하는 거는 한자에서 만들어지게 했는데 얘처럼 한자를 윤곽을 흘림체에서 온 게 아니라 한자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베어내어서 만든 글자예요. 옛날 스님들이 불경을 공부하면서 그 사이에다가 발음 노트 필기하기 위해서 만든 글자가 가타카나야. 그래서 오늘날은 지금 요거는 외래어 표기할 때 많이 쓰죠. 그러나 내가 특별히 요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가타카나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먹다 다베루, 다 배부르게 먹게 해야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배부르다 먹다야. 다베루 다 쓸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자, 네 가지 문자를 혼용해서 쓴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일단 이런 이제 기본 상식을 갖고 한자를 어떻게 하자? 예뻐하자. 히라가나를 어떻게 하자? 사랑하자. 자, 여기 바로 히라가나야. 히라가나는요, 곡선적이에요? 직선적이에요? 그렇지, 곡선적이지. 나는 이거 보면 꼭 일본 여인들이 기모노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는 듯해. 아름답잖아. 처음에는 내가 처음 일본어 공부할 때는 에이, 이게 무슨 문자, 이게 지렁이 문자지. 에이. 이러니 암기하는데 3개월이나 걸리지. 그죠? 이뻐하세요. 그럼 일주일 만에, 이틀 만에도 암기할 수 있어. 맘 먹으면. 이게 문자가 다 비슷비슷하지만 사실 다 달라요. 어쨌든 요게 히라가나라고 하는 글자인데 한자를 뭉개가지고 쓴 거야. 이게 아, 이, 우, 에, 오 이거예요. 우리처럼 기억낸 디귿, 리을, 아이우에오가 없어. 하나의 그냥 한자에서 나온 그림 문자니까 얘가 아자야. 그냥 분리가 안 돼. 자음모음이. 자음모음이 분리가 안 된다는 거는 일본어는 받침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마크도나루도 길어지는 거야. 김치가 기무치 길어지는 거야. 받침이 없는 언어야. 얘는 기억, 가기국에고 사시스세서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알아챘을 거야. 일본은 모음이 아이우에오밖에 없구나. 자음이 10개밖에 없구나. 이걸 청음이라고 그래. 맑게 소리 난다 해서. 청음이란 얘기는 얘를 응용해서 자, 아득한 고대에는 요 글자만 가지고도 언어가 구사가 됐어.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을 만나 또 조선 사람들을 만나 하다 보니까 이상한 발음이 있거든. 자기네하고 발음이 요것만 가지고는 대응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글자를 더 만들어요. 그게 바로 타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원래는 가기쿠케코 하는 발음인데 여기다 점을 찍어서 가기구게고 하고 약간 소리에 차이가 나게끔 한 거야. 얘가 만약에 점 안 찍은 것이 K라면 점 찍은 건 G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영어는 전혀 다른 글자인데 일본은 한자를 오랫동안 써가지고 만든 글자니까 또다시 그 글자를 만들 수는 없잖아. 이미 늦었잖아. 그러니까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더 만든 거야. 이게 타금이다. 발음이 달라. 이 첨음이나 타금은 한국어에는 없어. 새로 익혀야 돼. 이걸 무시하고서 한국식으로 발음을 자꾸 글자를 써가면서 연습하니까 안 고쳐지는 거야. 제대로 배워야 돼. 자, 그 다음에 사시스세서에다가 점 찍어서 사가 Z 발음이 돼. Z 발음이 돼서 자지, 즈제, 조. 발음 조심해야 돼. 자, 지, 즈, 제, 조. 선생님 구별이 안 되는데 당연하지. 처음 듣는 건데, 처음 익히는 건데 장착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먼저 인식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장착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걸 무슨 의미라고 그래? 타금. 타금은 넉줄이야. 그래봐야 여기 넉줄이야, 넉줄. 다치츠테도에다가 다지즈데노라는 발음과 문자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더 확장한 거야. 그러니까 또 하히후헤오에다가 점을 찍게 되면은 바비부베보 바 영어의 미 발음 정도 바비부베보 요런 거를 그죠? 더 확장한 거다. 그래서 넉줄을 확장해서 이걸 타금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타금을 만들고 또 나중에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피터 이렇게 쓰고 포르투갈하고 발음하고 쓰고 싶은데 왜 문자가 없는겨? 하면서 여기다가 동글뱅이를 붙여가지고 또 반타금이라는 걸 한 줄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까 넉줄, 타금 넉줄에다가 동글뱅이 붙인 반타금이 있으니까 5줄이 더 늘어난 거야. 그래봤자 튀어봐야 뭐야 벼룩이야. 별거 아니야. 발음이 조금 늘어나봤자 뭐 한글에 비할 바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파피프페포인데 파피프페포 발음이 조금 달라. 그걸 우리가 이제 익혀야 돼. 그러니까 청음하고 여기서 타금하고 반타금을 이제 새롭게 익혀야 돼. 이게 기본 발음인데 이걸 먼저 정확하게 장착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뒤에서 편해요. 그걸 제대로 익히자. 자, 어쨌든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어. 자, 일단 구경만 해. 어쨌든 복잡하다. 구경만 해. 자,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면 요 아자하고 요 매라고 하는 글자가 비슷하지. 아자는 작대기가 있어. 이 매자에다가 작대기가 있네. 이게 아자야. 작대기가 없는 거는 매야. 그래서 아매 하면 비라는 단어가 돼. 아매. 작대기가 있네. 오매 작대기가 없네. 아매. 비슷한 글자가 조금 구별이 되나요?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거기다가 특징을 집어넣어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 아매. 또 어느 게 헷갈려? 요 사자하고 요 사하고 지라고 하는 글자는 방향이 다르지. 요거 사는 사, 근데 지는 이렇게 해서 방향이 다르지. 방향이, 그지? 사지. 그럼 특징을 잡아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것이 또 뭐가 있어? 자, 글자를 가만히 보니까 요런 글자가 눈에 띄지. 요렇게 생긴 매자. 아까 조금 전에 매자에다가 끄트머리를 누빈 글자는 누자네. 다시 봐봐. 아매에서 이건 매라고 했지. 매. 근데 여기 끄트머리를 누비면 누자가 되는 거야. 누. 개를 할 때 이누 할 때 이누 누. 누볐지? 매자고 누자고. 그죠? 또 헷갈리는 것이 요거 끄트머리가 비슷하죠. 끄트머리가. 근데 앞부분이 다르죠? 이건 네자야, 네자. 일단 네자를 암기한 다음에 또 뭐하고 또 혼동돼. 요 레자하고 비슷하죠. 요 레자하고 비슷하지. 근데 이 레자는 리을자처럼 꼬부러졌잖아요. 요 부분이 이거 고양이가 이제 내 건데 고양이 네자야. 내거 네자인데 요 끄트머리가 리을자처럼 생겼으니까 앞에 있는 건 네자예요. 이건 네자고 요건 네자야. 네자. 근데 요 끄트머리 요건 뭐야? 요 리을자처럼 리을이 구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리을을 집어넣어서 레라고 익히면 돼. 레.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궁리를 좀 하셔야 돼. 자, 어쨌든 어차피 우리 품에 암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강조할 거는 요 오라고 하는 거는 앞에도 오인데 얘는 목적격 조사로만 써. 을을 뭐뭐 을을이라는
조사적인 기능밖에 없어. 을을. 또 요건 하자 해볼래. 하히후회오 하자인데 단어 중에는 한데 조사로 쓰이면 와라고 발음한다. 와 조사. 얘는 이제 은는 이런 뜻이에요. 뭐뭐는 하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할 때는 얘를 하 하던 걸 와라고 그래. 내가 와타시잖아. 와타시. 나는 와타시 와. 와타시 하 하면 안 돼. 단어를 쓸 때는 하자지만은 얘가 그죠? 나는 오늘은 할 때는 와라고 해야 돼. 그 기능적인 거지. 그렇게 이제 이 안에 이제 뒤에서 이제 하나씩 또 조사라든지 익힐 거니까. 자, 아직은 뭐가 뭔지 헷갈리는 것이 당연한 거고. 자, 얘는 가타카나다. 발음은 똑같아. 근데 모양이 달라. 터프하죠? 터프가 얘야. 가타카나는 튀잖아, 글자가. 그러니까 어떤 걸 강조할 때 써. 강조할 때 쓴다는 건 외리어를 강조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쓸 수 있고, 또 내가 글을 쓰면서 특별히 어떤 거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히라가나로 써야 할 거를 가타카나로 써버릴 수 있어. 의성어나 의태어라든지 그런 건 또 가타카나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튀는 효과가 있다. 직선적이지. 히라가나는 직선적이에요, 곡선적이에요? 곡선적이지. 그지? 아름다워. 기모노 입은 여인이야. 근데 얘는 터프가예요, 터프가예요. 그래서 두 벌의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벌의 가나 문자가 있다. 용도가 달라서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보여줬는데 얘들 발음을 한글로 분해하면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일본어 모음은 아이우에오 5개밖에 없어. 자음은 아카사타나 하마야라와 얘는 이 우는 반자음 반모음이니까 반자음이야. 그러면 이거 결합해봐. 이응 아이우에오다 이응을 집어넣으면 아이우에오. 이거 한국식 발음이지. 기억을 집어넣어봐. 가기구개고 시옷 사시수세소 디귿 다디두대도 이런 식으로 돼버려. 이게 바로 얘들의 음가야. 얘들의 음가야. 얘들 어려운 거 같지? 발음해봐. 아이우에오. 기억을 집어넣어. 가기구개고 니은을 집어넣어. 나니누네노 이런 식의. 그래 여기는 아모음을 집어넣었으니까 전부 아가지 아가사다나하마야라와. 먼저 그 구조가 얼마나 간단한지 일단 놀라고 보자. 놀랍죠? 글자 생긴 건 한자를 윤곽을 남긴 글자니까 어렵게 생겼지만 이렇게 생겨 먹었지만 발음은 형편없이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발음이 조금 달라져요. 또 일본 민족의 고유의 소리를 발음하다 보니까 조금씩 얘가 변형된다. 자, 어떻게 변형되느냐면 여기는 우, 구 하는 거, 우는 전부 우 하고 우 이게 혀를 이 입술을 뿔룩 내밀고 말 못해. 일본 애들은 남의 뷰를 건들면 안 되니까 사무라이가 칼 차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건 내가 개발한 발음이야. 의에다가 우를 집어넣어서 한 번에 발음해. 남한테 믿게 보이지 않는 거야. 노골적이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전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다디두대도도 빨리 발음하다 보니까 다 둔탁하니까 다 지로 바뀌어. 다 지. 두도 너무 둔탁하니까 쯔로 바뀌니까 쯔. 다 지, 쯔, 대, 또 이렇게 중간에 좀 바뀌는 게 있어. 그래서 나머지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할 거는 일본 민족의 발음은 역사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 우, 에, 오 이게 길게 느릿느릿 발음하는 게 아니라 칼찬 사무라이들한테 칼로 적을 목을 칠 때 순간적으로 칼을 날리잖아. 그런 기분이야. 긴장의 문화야. 초성에다 액센트를 찍어서 그냥 이게 아니라 아싸하게 칼을 휘두르듯이 이도 이, 이, 우, 에, 오 이런 식으로 발음해. 이게 일본 민족의 그죠? 발음 빛깔이야. 그러니까 요건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은 요 가기 구 개 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도 아니고 우리는 가도 있고 카도 있고 까도 있잖아. 근데 얘들 이거 아무것도 없어. 까는 나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나타나는데 가나 카가 없어. 요 중간 소리야, 중간 소리. 그 중간 소리를 나는 어떻게 표기했냐면 기억 초성에다 액센트를 줘서 가. 그럼 가도 아니고 카도 아니야.
긴장의 문화야. 그렇게 발음하는 것이 일본어의 가장 기본 발음인 청음이야. 따라서 여기다 점을 이렇게 찍게 되면 가, 기, 그, 게, 고, 가, 기, 그, 게, 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결코 가기구개고가 아니에요. 요걸 익혀야 돼. 장착해야 돼. 다음에 사시수세소도 큰 차이는 없지만 액센트를 딱딱 찍어주면 어떻게 돼? 이것도 이제 스자 쪽으로 발음돼. 사시수세소 사시 그러니까 사 칼로 목을 베듯이 사시수세소 이렇게 발음해야 돼. 그 다음에 요 다치즈대도 역시 액센트를 주세요. 그럼 어떻게 다. 그 다음에 지, 즈, 대, 도, 다, 지, 즈, 대, 도, 대. 옛날 할아버지들이 테레비 이렇게 못했어. 데레비. 그렇다고 데레비 이것도 아니야. 데레비. 액센트, 데레비. 즈, 다. 요 음색을 따라잡아야 된다. 이제 인식의 단계고, 아직 이거 우리 익히지 못해요. 시간이 걸려요. 자, 다음에 나니, 누네, 노도 역시 나, 니, 누, 네, 노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야 된다. 그 점. 그러니까 일본 발음은 한국 발음에 비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한국 발음에 비해서 초성의 액센트가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뭐야? 청음한 거야. 청음 발음 얘기야. 초성 액센트. 초성에 액센트가 있어야 돼. 액센트가 있고 한국 발음에 비해서 70% 정도 길이가 짧아. 발음 길이가. 우리 여 이게 아니라 이, 으, 에, 오 이렇게 좀 줄여서 발음한다는 거지. 이게 일본어의 뭐의 특징이야? 청음. 기본 발음 청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두 번째인데 우리가 흔히 노가다는 일본어라고 알고 있잖아요. 얼굴이 새까맣게 타서 이제 새학기를 맞이한 친구 녀석이 있는데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새까맣냐 그랬더니 방학 동안 말이야 학자금 보느라고 노가다를 뛰었어. 네네 방학 내내 노가다를 뛰었어. 노가다는 일본어일까요? 일본인한테 내가 물어봤어. 노가다가 뭔지 알아? 몰라. 그래서 내가 노카타 하니까 노카타 알지. 예. 자, 노카타란 말은 한국어에 자 노라고 하는 타금이 있는데 이건 도는 도인데 앞에 타금은 앞에 으하고 조그만 부호가 있어요. 으도. 그러니까 실제 발음은 안 하지만 으도 이렇게 으을 먼저 발음하고 도를 발음해야 정확하다는 얘기. 이건 내가 창안한 거야. 그러면 요 노카타가 노가다야. 우리가 말하는 원음은 노카타인데 우리한테 노라는 발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노로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노가다 해버리는 거야. 노가다. 그러니까 이 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노가다고 노카타는 저 일본인이 모르는 일본어를 구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자, 그래서 어쨌든 한국어에는 청음이 있다 없다? 타금이 있다 없다? 없다. 청음 타금 모두 없어. 반타금도 없어. 새로 익혀야 돼. 귀찮아하지 마세요. 금방이라기보다도 조금 익숙해질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청음 단어로서 각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문자 각고. 자, 여기 청음이지, 청음. 근데 각고라는 타금 단어도 있다. 똑같은데 각고. 일본에서는 어린아이들도 이거 딱 듣고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아. 왜? 이 사람들의 이게 뭐야? 하나의 언어의 생명줄이거든. 우리 예사소리에 대해서 졸졸 흐른다, 철철 흐른다, 쩔쩔 흐른다. 우리 아이들 다 알잖아. 인식하고 있잖아. 일본에서 마찬가지야. 이건 청음, 이건 타금이야. 각고 하면은 겉모양 좋다. 너 폼난다. 각고 이네. 폼나는구나. 근데 각고 이네. 으가야. 타금으로 발음하게 되면 학교로 인식하는 거야. 전혀 달라. 그러면 자 봐봐. 또 모양은 비슷한데 여기 점이 있어. 점. 요걸 응용한 것이 타금이라고 했어. 이거와 이거는 같은 문자가 천만에. 봐, 영문자를 봐봐. K하고 G만큼이나 차이가 있어. 전혀 다른 문자예요. 그 인식이 필요해. 따라서 발음도 다르다. 각고, 폼, 겉모양, 각고, 학교. 그럼 요거 익숙지 않죠? 그죠? 낯설어요. 그러니까 이걸 익혀야 돼. 으가. 앞으로 점 있는 녀석은 으가. 윽하고 뭔가 앞에 먼저 발음하는 요소가 있고 그 다음 발음을 이어서 한꺼번에 해주면 정확하게 돼.
이게 가장 빨리 익히는 바른 방법이야. 갖고, 갖고. 그러니까 일본에는 청음과 타금이 대립하는 언어다. 생명의 생명이게. 예, 요거를 이제 인식을, 지금 인식 단계야. 인식 단계야. 자,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다이 갖고, 청음이야. 다이 갖고. 얘는 타금이지 나이 갖고. 다이각세 하면 퇴학생이 되는 거야. 나이각세 하면 대학생이 되는 거야. 전혀 의미가 다르지. 요거 하나 발음 때문에 다, 요거 액센트 찍어서 다, 그냥 다가 아니라 다, 그죠? 다이각세. 얘는 뭐야? 다이각세 퇴학생이고, 나이각세, 나이각세 대학생. 자, 한국을 보세요. 강곡구, 강곡구지. 앞에는 다 청음이니까 강하고 발음이 같은데, 청음이 뒤에 나오고 타금이 뒤에 나왔지. 타금은 죽어도 꼬라고 된소리 발음 못해. 근데 청음이 뒤에 나오면 꼬꾸, 청음이 두 개 나왔잖아. 강꼬꾸 이렇게 해야 돼. 앞에 나올 때는 제대로 강꼬꾸. 근데 뒤에 나올 때는 타금은 으거니까 강꼬꾸. 감옥이야. 강꼬꾸 한국이야. 어디 회사에서 이제 그저 특파원으로 오거나 아니면 일본 발령 받아서 나온 그 사람들이 자기 소개할 때 또 일본 학교 처음 입학해 해서 자기 소개를 하잖아. 그럼 와타시 와 강고쿠 가라 기마시다. 일본 선생님들이 막 기절초풍해. 처음에는 이제 다 알지만 나는 감옥에서 왔시요 하니까 기절초풍할 수밖에. 강고쿠 제대로 발음해야 돼. 감옥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모두 강고쿠에서 왔잖아. 강고쿠 이렇게 다른 거야. 청음과 타금을 확실하게 처음부터 장착을 하셔야 되는 이유야. 자, 장미를 일본 사람들은 말하는데 여기 타금 있잖아. 타금 없으면 하라야. 근데 바라. 이 발음할 때 그냥 바라 아니야. 바라. 요게 바로 타금이다. 타금일 때는 뭔가 고는 기억을 넣어서 고, 이건 비읍을 넣어서 바. 뒤에 오는 발음에 따라서 받침이 좀 달라지죠. 바.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발음 한번 하고 지나가지. 이제 슬슬 시작이 된 거야. 자, 이제 앞에서부터 요거 발음 한번 해봐. 자, 겉모양이야. 다 같이. 갖고. 시작. 갖고. 다음에 학교는 갖고. 발음 연습. 자, 이어서 퇴학생은 뭐라고 해서 다이각세. 다이각구세인데 실제 발음할 때는 다이각세. 어쨌든 다가 중요해. 다이각세. 대학생은 뭐야? 나이각세. 따라서 하고 있죠? 나이각세, 다이각세. 다음에 한국 뭐라고 해서 강곡구. 그다음에 감옥은 뭐야? 강곡구. 다음에 장미는 그냥 바라가 아니라 바라.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 바라. 이게 타금이고 청음이다 하는 거야. 자, 퀴즈. 한국어 바다가 들려주는, 그죠? 바다. 우리 바다에 해당되는 걸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뭘까? 바다가 없잖아. 바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 구사할 때 보면 조금 쪼다 같은 이유가 바로 요 음성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근육의 발달이 달라.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그럼 우리가 일본 가면 또 마찬가지야. 우리하고 다르니까 일본어 발음이 엉성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바다가 안 되는 사람 파다라고 돼. 파다. 아예 파다. 이런 식으로. 자, 한국어 그럼 바보는 일본 사람들이 처음 배울 때는 뭐라고 할까? 자기들 음성으로 바보. 야, 이 바보. 이런 식으로 발음. 아니면 파보. 안 되니까 파보. 자, 따라서 노가다 아까 얘기했지. 노가다가 아니라 일본은 뭐야? 노란 말이에요. 노까따. 뒤에 청음이 오니까 까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까따.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 히라가나는 히라가나가 결코 될 수 없는 이유는 얘가 타금이라는 거야. 어떻게 돼? 히라가나. 그러나 가타카나는 까나야. 가타카나니까 얘는 청음이잖아. 그러니까 가타카나가 되는 거야. 히라가나, 가타카나. 청음, 타금, 청음인 거지. 그래서 그런 거야. 정확하게 발음하세요. 결코 얘들은 한글을 쓸 수는 없어. 그냥 가장 가깝게 쓰는 것이 가타카나예요. 가타카나. 히라가나, 가타카나. 가나, 까나. 다르죠? 자, 청음과 타금이
일본어 발음의 생명이다. 자, 이번에 이제 핵심 3번인데, 자, 일본어는 그럼 왜 자음과 모음을 따로 쓸 수 없을까?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기모노 입은 여인의 모습을 한 것이 히라가나잖아.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아니라 한자를 전체 하나의 그림 글자잖아. 그러니까 자모가 없는 거야. 자, 여기 벌써 골치 아프게 나왔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런 게 나오는 순간, 금방 표정이 어두워져.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발음이 얼마나 많은지, 일본어 발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자료로 내놓은 거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 한국어는 자음이 19개 이상이 있어. 그죠? 이렇게 자음. 또 된소리 자음도 이렇게 있어. 일본에도 이거 없어, 전혀. 얘들 발음 감각이 받침 감각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 전혀. 자, 이렇게 우리 자음이 초성으로도 오지만 받침으로도 쓰잖아, 받침으로. 자, 그 다음 봐. 모음도 이렇게 많아. 아, 야, 어여를 응용해서 예. 그죠? 골치 아프지, 외국인한테는. 그러니까 합성모음, 이중모음이지. 10개, 11개니까 이 모음이 21개, 21개나 돼. 거기다가 받침으로만 또 전용할 수 있는 이런 막, 그죠? 이거 보면 외국인들이 미치는 거지. 받침으로만 쓰는 자음이 있잖아?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2,500개의 음절이 있으면서 요걸 받침으로 막 집어넣다 보면 75,000개의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지는 않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촉이지, 우리도. 일본 애들이 보면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음이 21개인데 일본 애들은 모음이 몇 개라고 해서 아까 5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모음들을 결국 이 많은 21개의 모음을 5개의 모음으로 쭈그러뜨려야 되니까 발음이 이상해지는 거야. 내 이름이 차성훈인데 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차송훈 이렇게 발음해. 차송훈. 처음에는 기분 나쁘지만 좀 참아줘야 돼.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발음이 있다는 거. 근데 일본은 어때? 자음이 10개. 자음이 10개. 또 모음이 5개. 타금으로 인해서 자음이 더 늘어났더라도 5개가 늘어나 봤자 어차피 받침으로 쓸 수 없는 것들이니까, 받침이 없으니까 얘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소리를 표기하거나 발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많은 걸 가지고 대응하는 것과 적은 걸 가지고도 유용하게 쓰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경제적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너무 우리가 우쭐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야. 물론 자랑스럽지. 한글 같은 건. 그죠? 한글 같은 건 얼마나 자랑스러워. 근데 너무 그걸 얘들 사정이니까 또 우습게 볼 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자, 가나 문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초서체에서 유래한 그림 문자다. 한자야, 한자. 근데 뜻은 배제하고서, 그죠? 뜻은 배제하고 그냥 표기하는 한자를 휘갈겨 써서 수백 년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 가나 문자다. 더군다나 히라가나.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지 않은. 일본어에는 그럼 자음, 모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 언어에는 자음과 모음이 없는 언어가 어디 있어? 표기할 때 자음과 모음을 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거지. 알파벳처럼, 한글처럼. 그러니까 덩어리 문자다, 그림 문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따라서 우리가 김치라고 할 때 우리는 기역, 임, 미음 하면 김이 되잖아. 김치. 이게 영문자에서도 김치 이렇게 쓰잖아. 근데 얘들은 요게 기자고 무자고 지야. 우리 바로 하면 김으찌. 그죠? 우리는 여기 자음, 받침이 있지만 받침이 하나도 없잖아. 받침이 없어. 나중에 이제 받침이 필요하니까 또 주소 옵니다. 주소 와. 그래봤자 뭐 별거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맥도널드 할 때도 요거 카타카나로 써도 되는 걸 히라가나로 쓴 거야. 마크도나르도. 맥도널드, 우리는 맥도널드하고 받침이 널려 있잖아. 근데 얘들은 마크도나르도. 전부 받침은 위로 올라가지고 맥도가 마크도나르도. 길어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받침 한국과 같은, 한글과 같은 받침이 없는 언어라고 하는 건 모음 언어라는 얘기지. 모음으로 끝나. 자음이 아니고. 그런 차이가 있어. 자, 그러면 히라가나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유래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 여기는 한자가 바로 일본 애들이 자기들 뜻은 생각 안 하고 음을 쓰려고 쓰던 한자. 우리가 이건 우리식으로 하면 이도 향차래 이게. 근데 일본 애들은 이거를 만엽가나, 망요가나라고 그래. 그걸 수백 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아자야. 안자에서 나왔어. 이자가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 윤곽만 남은 거야. 우도 마찬가지. 우주할 때 우자를 쓰다가 그냥 우 이렇게 간단하게 수백 년 쓰다 보니까 우가 된 거야. 애도 마찬가지. 강자를 쓰다가 그냥 이것도 오자. 오. 아, 이, 으, 에, 오. 아이유에오를 이렇게
한자에서 수백 년 써서 자기들의 소리를 표기하는 그런 글자로 만들었다. 이게 가나 문자, 또 히라가나, 히라가나. 가타카나는 요 한 일부를 따가지고, 그죠? 배가지고 만든 글자니까 터프하잖아. 딱딱하고 직선적이다. 자, 일본어는 받침이 있는 언어, 없는 언어? 없잖아. 덩어리 문자니까 한자 그림 문자인데 어디 기억이 있고 니은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뱅킹할 때 일본 애들 어떻게 발음하는 줄 알아? 가타카나로 써야 되는데 망킹구 타금이니까 앞에 읍으로 시작하는 망킹구 이렇게 통하는 거야. 그렇게 소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에 가서 잘난 체 해가지고 뱅킹 못 알아들어. 망킹구 이렇게 해줘야 돼. 눈높이를 맞춰줘야지. 그래 일본어지 그게. 인터넷도 마찬가지. 인터넷 이게 아니라 우리 인터넷 세 글자로 딱 그죠? 세 박자자. 박자 개념이 없죠 우리는. 얘들은 박자 개념이 있어. 인터넷 또 길지 그지? 인터넷 또 이게 길어지는 거야. 박자 언어 얘들은. 박자를 줄이면 의미가 달라져. 예를 들어서 해야 하면 방이다 해야. 근데 해야 하고 한 박자 늘려서 발음하면 평야가 돼 평야. 그러니까 얘들이 박자 언어야. 박자를 지켜야 돼. 어쨌든 뱅킹을 망킹구 따라서 해봐. 망킹구. 앞에 읍을 집어넣어야 돼. 읍바, 망킹구. 한 번 더. 망킹구. 다음에 인터넷은 인터넷도 이런 식으로 늘려서 발음한다. 여기 나온 것이 바로 자음의 역할을 해. 자음의 역할을 하는데 얘들은 한 박자의 길이를 가져. 그러니까 인하고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야. 인할 거는 뭐야? 이에다가 이렇게 쓰면 이게 글자 한글식으로 한국어식으로는 성립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여기 이를 집어넣어서 인 이렇게 써준 것 뿐이야. 인터넷도 줄여서 넷도. 너무 기니까 이제 얘들이 축약이 나는 거예요. 넷도. 인터넷을 넷도. 자, 일본어는 받침이 있는 언어, 없는 언어, 없는 언어다. 받침이라고 두 개를 주어온 글자마저 한 박자의 길이를 가지니까 밑에 종성으로 올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자, 이게 이제 일본어 히라가나 모습이죠. 히라가나. 히라가나. 자, 그러면 이제 한글로 익히는 일본 청음이야. 기본 발음 청음. 아까 뭐라고 그랬어? 5개의 모음과 10개의 자음이 어우러져서 됐는데 중간에 발음의 변화가 있다 없다? 있었다. 시대적으로. 그죠? 문법적으로도 바뀌지만 음성적으로도 바뀌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금 더 한글에 가까운 표기가 바로 이거예요. 조금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응에다가 액센트를 꽝 찍어서 아, 이, 우, 에, 오. 완전히 우가 아니라 으하고 우를 섞어서 액센트 아, 이, 우, 에, 오. 긴장의 문화. 긴장. 발음 자체도 칼을 휘두르지 순간적으로. 따라서 가기구개고가 아니라 뭐야? 가기구개고. 가기구개고. 사는 사, 시, 수, 세, 소. 사, 시, 수, 세, 소. 지금 한글로 익히는 거야. 문자판을. 다는 뭐야? 그냥 다가 아니라 다, 지, 즈, 대, 도, 도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니은을 집어넣어서 그것도 그냥 나가 아니라 나 칼로 순간적으로 나, 니, 느, 네, 노. 히읗을 집어넣어봐. 주의할 거는 H 발음이 드러나서 하 해야 돼. 하, 히, 후, 해, 호. 하, 히, 후, 해, 호. 마도 마. 힘을 줘. 액센트 마, 미, 무, 매, 모. 요런 마라든지 나라든지 이런 건 별 차이가 안 나죠. 큰 차이가 없어. 한국어하고. 그다음에 이하고 아하고 결합하니까 뭐야? 야, 유, 요. 이제 야, 유, 요. 리을을 집어넣어봐. 라, 리, 르, 레로. 라, 리, 르, 레로. 그다음에 와. 여기는 왜 없습니까? 본래는 있었는데 여기 있는 발음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요건 아니고 앞에 있는 발음하고 거의 중복이 돼서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거가 필요 없어진 거야. 소멸된 거야. 이 자리는 앞에 우하고 비슷한 음가에 다른 음이 있었어. 여기다. 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소멸돼서 없어진 거를
표시하다 보니까 이가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본래 50글자를 빵빵하게 채웠었는데 중간에 소멸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응 하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콧소리,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의 콧소리를 따라잡기 위해서 만든 문자인데 얘는 니은, 미음, 이응의 역할을 해. 그러나 분명한 어떤 개념은 없어, 일본 사람한테. 그때그때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니은, 미음, 이응 받침처럼 발음한다. 아까 응자지, 응자. 그러나 한 박자를 보유하기 때문에 얘는 받침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글로 한번 발음을 또 익혀봤어. 지금은 인식의 단계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눈과 입으로 우리가 아까 그 표시를 봐가면서 발음 한번 연습하고 오늘 마칠 거예요. 자, 얘는 뭐야? 아, 액센트. 그냥 아가 아니라 아, 이, 우, 에, 오. 다음에 가는 가, 기, 그, 게, 코. 가, 기, 그, 게, 코. 다음에 얘는 뭐야? 사가 사, 시, 수, 세, 소. 사, 시, 수, 세, 소. 다음에 다, 지, 주, 대, 도. 다, 지, 주, 대, 도. 다음에 나, 니, 누, 네, 노. 나, 니, 누, 네, 노. 그 다음에 이제 하, 히, 후, 해, 호인데 H 발음이 드러나도록 하, 히, 후, 해, 호, 호. 이런 식으로. 다음에 마, 미, 무, 매, 모. 마, 미, 무, 매, 모. 다음에 야, 유, 요. 야, 유, 요. 다음에 라, 리, 르, 레, 로. 라, 리, 르, 레, 로. 다음에 와, 오. 다음에는 뭐야? 응, 와, 오, 응. 응은 뭐라고 해서요? 응은 어떤 음가? 니은이나 미음이나 이응의 음가인데 한 박자의 길이를 갖는다. 또 하나 여기서 정보를 드릴게요. 자, 끝나기 전에 하나 정보를 드리면 요 쯔라고 하는 거 있지. 다, 지, 쯔, 대, 도. 쯔를 작게 써가지고 이 쯔를 작게 쓴 글자는 쯔가 더 이상 아니야. 초금이라 해서 얘는 음가가 또 받침 역할을 하는데 어떤 데는 기역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시옷의 역할, 디귿의 역할, 비읍의 역할. 그러나 얘가 받침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한 박자의 길이를 갖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일본어의 받침 비스무리한 것이 있는데 응자하고 초금이라고 하는 글자야. 초금. 이게 나오면 한 박자로 끌어서 뒤에 나오는 음에 따라서 기역, 시옷, 디귿, 비읍으로 발음하든지 니은, 미음, 이응에 비슷하게 발음하시면 돼요. 이런 거 연습은 이제 쭉 뒤에서 앞으로 그죠? 5강에 걸쳐서 연습하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 일본어 문자의 어떤 구조, 또 유래, 어떻게 사용하는지, 문자 사용법, 발음하는 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를 드린 거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걸 이제 눈으로 보고 익히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단계적으로 쭉 학습하면 되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